저는 올해 64살입니다.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죠.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아이는 제 전부였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딸이 채워줬죠. 저는 딸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금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외모가 워낙 출중했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성격도 착했습니다. 제가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1년 전 소개팅을 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죠. 남자는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매일 문자를 보냈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딸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나 봅니다. 3개월쯤 지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가 기억납니다.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말도 예의 바르게 했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죠. 딸이 제 곁을 떠난다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축하해줬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딸은 웃으면서 안겼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 쪽에서 장소를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곳이더군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거기 좀 비싼 곳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딸 상견례인데 그 정도야. 사실 전혀 부담되지 않았어요. 제게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죠. 구로구 디지털 단지 앞 상가 건물 3개 동이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150억 정도 됐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매달 수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세금 문제도 있었고 관리상 편의를 위해 월세 형태로 살았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평범한 빌라죠. 물론 그 빌라도 제 소유였지만요. 저는 수수하게 살았습니다. 명품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동네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딸은 제가 근검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힘들게 지낸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더 효도하려고 애썼죠.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길 원했죠. 그리고 딸을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딸 자체를 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제 재산을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상대 집안에 미리 알려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죠.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인지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수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였죠. 액세서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몇 년 전에 산 평범한 가죽 가방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중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믿어.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가다듬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이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거라고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어요. 벽에는 한국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아니, 긴장보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죠. 방문을 열자 이미 앉아 계신 분들이 보였습니다. 예비 신랑 가족이었어요.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샤넬백을 팔에 걸고 계셨어요. 에르메스 스카프가 목에 감겨 있었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머리는 최근에 미용실에서 한 듯 완벽하게 세팅돼 있었죠. 메이크업도 진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수수한 옷차림에 가방도 평범했으니까요. 예비 안사돈의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품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가방을, 신발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망한 듯한,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서 어머니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건성으로 답했어요. 아, 네. 박준혁 어머니입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금방 놓아버렸어요. 마치 더럽다는 듯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 민서가 제 옆에 앉았죠. 준혁이는 예비 사돈 옆에 앉았어요. 예비 바깥 사돈도 계셨지만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했습니다. 물이 나왔고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예비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구로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순간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죠. 아, 구로구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예비 바깥사돈을 보며 눈짓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거긴 좀.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는 충분했습니다. 딸 민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이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아파트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아니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어요. 노골적이었습니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아직도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죠. 요즘은 다들 아파트 사는데. 예비 안사돈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옆에 있던 예비 바깥사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쪽에 삽니다. 아파트요. 자랑하는 투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이번에도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비 안사돈이야. 하고 짧게 반응했죠. 그런데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동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혼자 사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무시였죠. 과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예비 안사돈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을 거뒀어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죠. 마치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대신 딸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 씨는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 마케팅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딸이 당황해하며 말했죠. 그건, 말하기 불편하시면 됐어요. 예비 안사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어요. 별로 많지 않겠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왜? 궁금한데 물어보면 안 돼? 예비 안사돈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준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비 안사돈은 계속해서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딸이 짧게 답했어요. 어떤 사업이요? 부동산 관련 일이었습니다. 아, 부동산이요. 그럼 많이 남기셨겠네요? 다시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대신 답했습니다. 적당히 남겼습니다. 적당히요? 예비 안사돈이 되물었어요. 더 캐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예비 안사돈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죠. 딸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예비 안사돈만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죠. 아직은요. 예비 안사돈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인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냉정했죠. 빌라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평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끝없는 품평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평 정도요. 20평이요? 예비 안사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요즘 20평에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우리는 4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강남에요. 또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죠. 예비 바깥사돈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최소 30평은 돼야 살만하지 않나? 부부가 한 팀이 되어 공격했어요. 딸 민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충분히 살기 좋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결혼하면 애들 낳잖아요. 20평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비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어요. 준혁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예비 안사돈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준혁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랑은 다르죠. 층간소음도 심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빌라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예비 안사돈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전세세요? 아니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묻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월세냐고 묻고 싶은 거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 침묵을 예비 안사도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말하기 곤란하시면 됐어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미 답을 안다는 듯한 태도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세 구하기 힘든데 어르신이 전세 사시기는 쉽지 않죠. 애둘러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월세 산다고 단정 짓고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힘드시겠어요. 동정하는 척했지만 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딸은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7년 전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유산은 좀 받으셨겠네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받았습니다. 적당히가 얼마나 되는데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제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굳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요? 우리가 사돈 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물어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쳐다볼 정도였어요. 준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너는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예비 안사돈이 되레 화를 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 못할 정도면 별로 없다는 거겠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데에요. 예비 안사돈이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요. 예비 안사돈이 따져 물었습니다.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대신 답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최대한이요? 얼마나요? 또 금액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건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 안사돈이 단정 지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여자들이 줄을 서요. 준혁이가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내가 소개팅 몇 번이나 했는데. 예비 안사돈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런 아들이 민서 씨를 선택한 거예요. 마치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했죠. 민서 씨 외모가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지. 솔직히 집안 조건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집안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였죠.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도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강남에서 살고 있고 민서 씨는 구로구에서 살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민서 씨는 중견기업 다니고 격차가 있잖아요. 솔직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며 깎아내렸어요. 준혁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준혁이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화만 더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사실이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준혁이는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안사도는 달랐습니다.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앉아. 한 단어였지만 강압적이었어요. 준혁이는 결국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다시 저를 봤어요. 이번엔 눈빛이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죠. 그 나이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월세 사세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도 얼굴이 굳었죠. 저는 예비 안사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안사돈은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나이에 월세라니. 혀를 찼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산 건 다들 마찬가지죠. 예비 안사돈은 차갑게 받아쳤어요.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월세라는 건 그만큼 준비를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안사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있어요. 자가예요. 또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서 씨는 물려받을 게 있어요? 직격탄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딸은 물려받을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150억 상당의 건물들이요. 하지만 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딸은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예비 안사돈은 딸의 침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는 거네요.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예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애들 결혼 자금은요? 그 나이에 월세 사시면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공격이었어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신부 측에서도 좀 부담해야죠.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압박했습니다. 준혁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뭐가 어때서? 당연한 얘기하는 거잖아. 예비 바깥사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테이블에 팔을 괴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했던 거죠. 딸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말렸어요. 아직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예비 안사돈은 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죠. 현실을 들먹이며 정당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민서 씨 예쁘다고 좋아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신부 집안이 이래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된 한숨이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결국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예비 안사돈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월세 사는 장모 모시고 살 수 있겠어? 명절 때마다 구로구 가고 빌라에서 지낼 거야? 하나하나 따지며 물었어요.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였어요. 예비 안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하고 어머님 집안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 비교하며 깎아내렸어요.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 생각이세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딸이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언제 얹혀 산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예비 안사돈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예비 안사돈을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예비 안사돈이 멈춰섰습니다. 왜요? 더 할 말 있으세요?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저는 천천히 냅킨을 접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안사돈을 똑바로 봤어요. 사실 말씀드리려던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예비 안사돈이 되물었어요.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민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또 무슨 모욕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저는 딸을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비 안사돈을 봤어요. 제가 사는 그 빌라 말입니다. 빌라가 왜요? 월세 내기 힘드셔도 우리가 도와드릴 순 없어요. 예비 안사돈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세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전세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비 안사돈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모욕에 대한 보상이었으니까요. 제 건물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어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뭐라고요? 제 건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예비 안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건물주예요. 민서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딸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저는 딸을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비 안사돈을 봤어요. 제가 사는 빌라는 월세가 아닙니다. 단지 세금 문제와 관리상의 이유로 월세 형태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제 소유입니다.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거죠. 예비 바깥사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로구 디지털 단지 앞에 상가 건물 3개 동을 소유하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죠. 예비 안사돈이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보였어요. 3개 동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네, 3개 동입니다. 그게 얼마나? 시세로는 대략 150억 정도 됩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어요. 150억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예비 바깥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달 임대료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딸 결혼 자금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었지만 예비 안사돈은 충격으로 떨고 있었죠. 그럼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예비 바깥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제 딸을 제대로 봐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딸 자체를 봐주길 바랐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숨겼습니다. 재산도 건물도 모든 것을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목이 메인 목소리였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도,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하지만 엄마는 알고 싶었어.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내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보는지.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예비 안사돈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구로구가 어떻고 빌라가 어떻고 하셨죠. 월세 사냐고 물으시면서 비웃으셨어요. 제 딸을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고요.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아들분한테 얹혀 살 거라고까지 하셨죠. 결혼 자금도 못 도와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150억짜리 건물주가 월세 산다고 비웃으셨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우쭐대시면서요. 예비 안사돈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태도가 180도 달랐겠죠. 극진히 대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딸을 위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어머니의 행동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인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는 분들하고요. 예비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였죠.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니까요. 예비 안사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민서 씨가 우리 며느리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멈춘 거죠. 이제 와서 며느리감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조금 전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과분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150억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며느리감이 됐나요? 예비 안사돈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대신 말했어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심을 본 겁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땐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하니 태도가 바뀌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 씨, 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준혁 씨는 제 딸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럼 왜 아까 어머님을 말리지 않으셨나요? 준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제 딸을 모욕할 때 왜 가만히 계셨죠? 그건 사랑한다면 지켜주셨어야죠. 제 말에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민서를 봤어요. 민서야. 네, 엄마. 이 사람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니? 딸이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는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 판단했어. 예비 안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서 씨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신 행동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150억 앞에서 바뀐 태도는 가짜고요. 예비 안사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고 일어섰죠.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나는 정말. 준혁 씨. 민서가 그를 막았어요. 오늘 실망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머니가 우릴 모욕할 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 나이에 월세 사냐고 비웃을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안절부절 못하기만 했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순 없어요.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그래. 저는 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민서야.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제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민서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엄마,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걸?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마주봤어요. 민서야, 엄마가 내게 물려줄 건 돈만이 아니야. 네, 가치관이야. 사람을 보는 눈이야. 민서가 저를 쳐다봤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대하게 돼. 엄마는 내가 그런 걸 겪지 않길 바랐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돈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민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그리고 오늘 확인했잖아.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준혁이네 집안은 아니었어. 네.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준혁이가 착한 줄 알았어요. 착하긴 했겠지. 하지만 약했어. 제 말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문제였어.
사랑한다면서 나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알았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 이렇게 예쁜데. 민서가 웃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죠.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자. 네, 엄마.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민서야.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길을 따라 걸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오늘 날 지켜줘서요. 저는 딸을 봤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수치스러워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을 거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지켜줬어요. 당연하지.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한 대 섰어요. 우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로구 우리 집이요. 월세가 아닌 제 건물로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아마 안에서는 예비 안사돈이 멘붕에 빠져 있겠죠. 150억짜리 며느리감을 날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딸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민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택시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